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가 수업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생애 주기별 신변 안전사고,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노인학대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단원과 관련하여 10강 가족 문제 및 건강한 가족으로의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가족 문제의 종류와 그에 따른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건강한 가족으로 회복하기 위한 치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은요. 장수상해라고 하는 영화 포스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혹시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등교해서 학교에 오시면은요, 선생님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가족의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하는 영화인데요. 여러분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영화 속의 가족 문제는 무엇인가? 영화 속 가족이 건강한 가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등교 후에 선생님과 같이 영화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1쪽부터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가족 문제란 가족 안에서 가족 구성원이 겪고 있는 문제로 가족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합니다. 가족 문제는 별거, 이혼 등의 가족 해체로 인한 가족 구조상의 문제, 가족 질병과 장애 등의 의료 및 심리적 문제, 빈곤 등의 경제적 문제가 있고요. 이러한 가족 문제는 개인의 발달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의 안정과 유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므로 가족 문제의 원인과 종류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예방 및 대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요, 가족 해체부터 치매까지 6가지 종류의 가족 문제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첫째, 가족 해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해체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별거, 이혼, 가출, 사망, 실종 등에 의해 가족 구성원을 상실함으로써 가족 구조 및 결속력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러분들 프린트에 보시면 여러분이 학습 내용을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동영상 강의나 교과서를 참고해서 학습지를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 해체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요, 4가지로 원인을 정리를 했고요. 사회적인 원인, 가치관적인 원인, 인구학적 원인, 개인 및 가족의 원인으로 종류를 나눠 놨습니다. 사회적 원인에 보시면 이게 분거의 보편화라는 말이 있는데요. 분거라고 하는 것은 산업화나 도시화 그리고 높은 교육열 때문에 가족이 직장이나 아니면 학교 교육 문제로 이제 떨어져 살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거, 떨어져 산다는 의미가 되겠죠. 가치관적 원인, 인과학적 원인, 개인 및 가족의 원인 살펴보시고 프린트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한 노력은요. 개인적으로는 가족 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사회적으로는 건강한 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이웃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가족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의 죽음입니다. 가족의 상실로 인한 충격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 이런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은 그 슬픔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또 남은 가족들은 서로 배려하며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또 주변의 따뜻한 배려와 협조,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가족원의 우울증인데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의욕 저하나 우울감으로 기분 저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여러 장애를 동반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질환의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심하면 또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족 중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섣부른 충고나 비난보다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우울증이 심하면
전문기관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데요. 장애라고 하는 것은 내 외부의 신체 기관이 본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신체적 장애가 있고요. 또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정신적 장애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애 원인 살펴보시고요. 또 오늘날에는 사고라든가 또 재해, 또 질환이나 노령, 나이가 먹었다는 거죠. 이런 것으로 인한 후천적인 장애의 발생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천적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그 질환에 대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식습관을 조절한다든지 운동, 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장애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데요.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PTSD라고도 합니다.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올더의 약자가 되겠는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신체적인 손상과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고를 당하거나 목격하고 나서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고 후에도 당시의 충격적인 기억이 떠올라 공포감을 느끼고 고통이나 불안이 지속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전쟁, 성폭력, 가정폭력, 자동차나 비행기 사고 등의 사건을 겪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요,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또 전문기관을 찾아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치매인데요. 치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노년기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겪는 노화 현상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뇌 기능 손상에 의한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뇌의 신경세포가 대부분 손상되어 장애가 생기는 신경정신계 질환이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뇌 손상에 따른 기억력을 위시한 여러 인지기능에 장애가 생겨서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특히 치매 원인으로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는 그런 뇌혈관 질환, 알코올 과다 섭취로 인한 기억력이나 언어능력, 판단력, 사고력 등의 지적기능 저하 등으로 원인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알츠하이머병은 대뇌 피질세포의 점진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기억력과 언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고 판단력, 방향감각 상실, 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역시 치매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치매 예방을 위한 333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치매 예방 수칙 333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프린트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권, 여기서의 권은 권할 권자거든요. 3금, 세 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죠. 3행, 네, 이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진받고 또 자주 친구들과 가족들과 소통하고 또 매년 치매 초기 검진을 받아서 미리 예방하고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더 진행되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노력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74쪽에 보시면은요, 건강한 가족이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건강한 가족이란 어떤 가족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프린트에 정리하도록 선생님이 해놨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러면 건강한 가족이란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며 가정 위기에도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있는 가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동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세밭이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고 하는 세밭이 458회에 양창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강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목은 건강한 가족이 되는 비밀 4L입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 시청하시고요. 학습 활동지에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있거든요. 동영상 시청하시면서 필요한 내용은 학습 활동지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저한테 갑자기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나 엄마가 우리 엄마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사랑해. 근데 이런 문자를 보시고 처음부터 어머, 얘가 정말 컸구나. 이제 어른이네 하는 생각 드시는 분 안 계시죠? 전화했습니다. 너 무슨 일 있니? 돈 필요해?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엄마가 영어로 마미인지 아냐는 거예요. 애들들이 아버지한테는 무서워서 돈을 못 달랍니다. 엄마한테만 달래죠. 그러니까 엄마 돈 주세요. 엄마 돈. 맘 더하기 money가 맘입니다. 했더니 저희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사가 갓난 신고를 정말 이겨내고 성공하신 분인데 자기가 그 자리에 오기까지 자기를 버팅기게 해준 힘은 바로 자기 아이들이 자기들한테 보내는 그 격려의 메시지. 엄마 자랑스러워요. 아빠 사랑해요. 그래서 오늘 너네들도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끝냈으면 좋은데 제가 화를 내면서 그럼 너는 네 진심이 아니고 강사가 시켜서 억지로 했단 말이니? 했더니 저희 아들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왜 자꾸 그러냐 하면은 들을수록 행복한 거니까, 들을수록 맛있는 거니까. 제가 예전에 나는 매일 마음을 먹는다라는 주제로 글을 썼더니 우리나라 광고계에 계신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요즘에 정말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서 마음이 고갈이 돼서 너무 힘들었는데 마음도 매일같이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죠. 숨이 답답하면 공기를 마시죠. 그러면은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배고프고 마음이 목마를 때는 무엇을 먹죠? 마음의 양식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세계 제1위인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생명의 끈은 안 놔요. 바로 희망과 의미인데 희망이라는 것이 내일은 무조건 잘 될 거예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희망이고 그렇게 노력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미를 가질 때 우리는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겨낼 수가 있죠. 그럼 이런 희망과 의미는 언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위에서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넌 참 소중해. 라고 인정해 줄 때. 두 번째는 주위에서 그렇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하지만 두 개는 보통 같이 오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마음의 양식을 먹으면은요, 우리 뇌세포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켜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만들고, 이때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뇌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마치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그냥 편안한 감정으로 인생의 힘든 고비를 극복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언제 누구하고 먹을 때 더 맛있는가?
저도 일을 하기 때문에 밖에서 외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밖에서 좋은 식당에서 먹으면 입은 즐거워요. 근데 마음은 뭔가 허전해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온갖 나물에 그냥 열무김치에 그냥 고추장에 비벼서 먹으면 입도 즐겁고 마음도 풍요롭죠. 왜? 내가 가장 편안한 가족들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같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족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가정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딱 태어났을 때 처음 접하는 사회예요. 그리고 가족은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첫 경험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도 그 첫사랑, 첫 키스의 추억 못 잊으시죠? 가족은 바로 우리한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은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에 대한 이미지인데 그것을 형성해 가는데 이 가족관계가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요. 사실은 제가 참 상담을 해보면은 사회적인 관계는요 가족관계의 반복인 경우가 참 많아요. 요즘 이렇게 뭐 학교나 조직이나 기업에서 발표하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발표 불안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분명히 자기가 만든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만 그냥 머리가 하얗고 가슴이 뛰고 아무 생각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가정교육이 너무 엄격했어요. 집에서 자기 의사표현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참 가족이라는 게 불가사의한 관계입니다. 서로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그렇게 중요한 관계이면서도 또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불가사의한 관계죠. 그래서 일본의 그 유명한 영화 감독인 기타노 다케시는요, 가족이란 누가 보지만 않는다면 그냥 갖다 버리고 싶은 존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는요, 자기는 후회하기 위해서 결혼한대요. 어떤 기혼자는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롭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직자는 결혼은 또 다른 성직 생활이라 그러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가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갑자기 살이 이렇게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보다 못해서 운동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운동하기 위해서 코치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코치가 이런 방안에 저를 가운데 딱 세우더니 눈 감고 제자리 걸음 100번만 하라는 거예요. 못할 거 없지. 근데 60몇 번을 했는데 그분이 눈을 떠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란 게 제가 왼쪽 벽에 가 있어가지고 한 걸음만 더 가면 왼쪽 벽하고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제가 하도 짐을 오른쪽으로 들고 다녔더니 제 몸이 왼쪽으로 흰 겁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몸도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은 나는 똑바로 걷는다고 하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마음도 그렇겠구나. 그럼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뭐냐? 가족관계는 단순하고 평면적이다. 두 번째는 가족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관계다. 가족끼리는 감정을 다 표현해도 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은 기대치가 커도 된다. 이게 오해면 그럼 진실은 뭡니까? 가족은요 가장 복잡한 관계고요. 가족은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노력이 필요한 관계고요. 가족끼리도 감정의 여과장치가 있어야 되고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기대치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가족관계는 복잡하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엄마, 딸로 이루어진 가족 사이에서 파생되는 관계는요, 부모관계, 그 다음에 부녀관계, 모녀관계, 이 세 사람으로 이루어진 관계에서 4가지예요. 그런데 동생이 생겼어요. 그러면 무려 4가지에서 11가지로 놉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니 아버지 쪽의 형제, 엄마 쪽의 형제, 그러니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리고요, 가족은요, 다른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되는 것까지도 문제가 되는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인간관계에서 뭐 잠자는 버릇, 밥 먹는 버릇, 화장실 사용하는 버릇 문제 안 되잖아요. 하지만 가족끼리는 그게 다 문제가 되죠. 그러니 얼마나 복잡한 관계입니까? 두 번째, 가족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관계다. 제가 맨 처음에 가족이 가장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관계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이 막 화를 내시면서 아니, 피를 나는 사이에, 사랑하는 사이에 무슨 노력이 필요하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복잡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 수도 공부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장 노력이 필요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 가장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처를 받는 거고요. 설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나 빼놓고 너네들만 노력해가 되니까 더 상처를 주고받는 거죠. 세 번째 오해, 가족끼리는 감정을 다 표현해도 된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왼발로 못을 밟았을 때 하고 구두를 신고 못을 밟았을 때 어떤 때가 더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내가 가족이라고 믿고 열어 보이고 다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싸울 때 아유, 넌 마마보이야. 그딴 식으로 살았으니까 그것밖에 못하지 하면은 그 상처가 더 큰 것이죠. 네 번째, 우리가 가족에게 기대치가 큰 것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가족을 내 소유물이나 아니면은 나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보이면 안 보죠. 참 멀리 봐야 보는 것처럼 가족일수록 이 사람이 어떤 장점과 어떤 보완할 점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기대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관계를 우리가 건강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비결,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외우기 쉬우시라고 영어의 알파벳의 L로 시작하는 걸로만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첫째는 사랑이고요, love입니다. 두 번째가 경계선 인정하기, limits고요. 세 번째가 느슨한 간섭, loose integration이고요. 네 번째가 정신적인 독립과 이별이에요. let them go인데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사랑해야죠. 근데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말을 잘 들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아버님한테 주위 사람들 칭찬하기를 아드님 너무 잘 두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님 하시는 얘기가 나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사람들이 가족관계에서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나를 바꾸려 하지 말고 가족만이라도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다오. 이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관계, 조직은요, 기업은요, 아무리 내가 인간성이 좋아도 내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바로 퇴출당하지만 가족은 내가 무엇을 잘하건 못하든 간에 언제든지 내가 돌아와서 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고 그것이 첫 번째 love,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끼리도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즉 나와 상대방 사이에 울타리, 경계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리미트인데요. 지난번에 어떤 어머님하고 딸이 오셨어요. 어머님이 딸이 외출만 하면은 딸방에 가서 다 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그게 싫어가지고 방문을 잠그고 가면 심지어 베란다 문을 타고 들어가서 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너무 화가 나서 서랍마다 써붙였습니다. 어머니 뭐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그런데도 뒤져요. 그래서 그 딸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같이 왔는데 이 어머님 하신 얘기가 아니 내 딸인데 내 딸 방인데 내가 꾸며준 방인데 내가 가서 뒤지면 뭐가 안 돼?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가족 간에도 서로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리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이 가족 간에 이 경계선이 없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관여하거나 지나치게 욕하거나 그냥 감정의 여과장치 없이 퍼붓는 것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나는 지름길이에요.
세 번째는 느슨한 간섭입니다. loose integr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경계선을 인정했으면 그 땅에 무엇을 짓든지 간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뭐 뮤지컬로도 되고 그러니까 많이 보셨겠죠? 아버지는 아들이 권투 선수가 되기를 바래요. 하지만 아들은 발레리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고 격려해주는 아버지고요.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샤인. 예,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 주인공이 한국에도 왔었는데요.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의 간섭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주인공이 어떤 여류 작가한테 물어봅니다. 작가님의 아버님은 어떤 아버지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책에다가 낙서를 했더니 이게 우리 딸의 첫 작품이라고 너무 자랑스럽게 여겨서 아버지의 그런 믿음과 사랑과 신뢰를 믿고 자기가 이렇게 성공을 했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하던 짓도 멍석 깔아주면 안 한다 그러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청개구리입니다. 그래서 이 청개구리를 제대로 자라게 하려면요, 신뢰와 사랑을 주고 그럴 때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간다는 자율성이 자라나는 거고요. 그럴 때 건강한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이 정신적인 독립과 이별이에요. Let them go.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구심점을 갖는 한원과 한원의 만나기 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즉 내가 되고 싶은 권리를 가장 편안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가족인 거고요. 아이들이 하는 가장 좋은 선택은 부모 눈치 안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하면은요, 아이들이 자기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근육을 안 쓰면은 그 근육이 위축돼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유부단해져요. 그래서 그냥 결혼해서 싸움만 하고도 다 가서 일러 바치죠. 저희 대학에 있는 동기가 하는 얘기가 시험만 끝나면 부모님들이 다 전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성적이 안 나온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애 공부를 시킬까? 아니 부모님이 어떻게 의대 공부를 시켜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환자까지도 내가 봐주겠다고 그럴 것이다. 보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랑과 경계선과 루스 인테그레이션과 정신적인 독립과 이별을 온 가족이 동시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가장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바로 이 우정과 같은 관계인데요. 서로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가족들이 나를 받아줄 거라는 신뢰가 있고, 그리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불안이 없는 관계.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겸손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희망을 가진 이 세 가지를 가진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마음을 만나게 먹어야 되겠죠. 제가 여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죠? 여러분 학습지에 강의 영상 시청하시고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여러분께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고요.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인 김주환 교수가 쓴 책입니다. 우리 교과서 74쪽에도 보면 건강한 가족으로의 치유와 회복과 관련해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특히 가족 문제를 예방하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가족의 회복 탄력성을 지향하는 복지 서비스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럼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목에 보면 실현을 행운으로 바꾸는 마음 근력의 힘, 이렇게도 이제 제목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회복 탄력성이란 영어로는 resilience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바로 이런 겁니다. 마음의 근력이라고도 하며 크고 작은 다양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긍정적인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책에서는 회복 탄력성을 세 가지 요소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조절력, 대인 관계력, 긍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조절력이란 무엇이냐? 대인 관계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긍정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책도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그 프롤로그랑 차례를 선생님이 예스24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제목에 보면 회복 탄력성은 소통 능력과 진정한 행복감에서 온다라고 하는 제목 하에 네, 프롤로그 내용이 있고요. 차례를 보시면 마음의 근력, 회복 탄력성, 파트 2는 나의 회복 탄력성 지수는 얼마인가 이런 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 3은 회복 탄력성의 첫 번째 요소인 자기 조절 능력,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의 두 번째 요소인 대인 관계 능력,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래서 긍정적 뇌를 변화시켜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다음에는 동영상 두 번째 동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단련법이 있죠. 단련법이 있고 사실 예민하다는 거는 감정적으로 예민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깊은 상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건드려지는 거죠. 나는 취약한 존재이고 사람들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은 조금만 약간 부정적인 말을 해도 쉽게 상처를 받죠.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저 사람이 좋아하든 말든 저 사람이 뭐라고 반응하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건 저 사람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 저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할 수 있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 나를 좋아할 수 있겠어. 내가 봐도 내가 좀 이상한 점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는 사람은 사실 내면에 상처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죠. 결국 내 마음속 내면에 깊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자극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피부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피부가 살짝 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뭐 이렇게 건드려도 전혀 아프지 않은데 살짝만 까지면은 스치기만 해도 너무 아프잖아요. 내 마음에 스치기만 해도 아픈 부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자꾸 돌이켜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해결을 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한테 학대를 받았다고 해보세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학대를 받았어. 나는 학대받고 싶지 않았어. 난 야단받고 싶지 않았고 선생님에 의해서 두들겨 받고 싶지도 않았고 내가 뭘 대단히 못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나는 우연히 만났을 뿐이잖아. 우연히 만나서 그런 고생을 했어요. 그건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거기서 얼마든지 다른 조건, 다른 상황이었으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사람. 다만 그 조건이 좋지 않아서 그 순간에 상처를 입고 그래서 지금 좀 더 힘들어하고 있을 뿐이죠. 이제는 그 속에서 나와야죠. 그때는 비록 그렇게 내가 나올 수 없는 조건과 나올 수 없는 능력이 없었으니까 어렸으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나를 보면서 아 그때 너는 무방비였지만 지금은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고 어린 시절의 나를 이끌어서 그 자리에서 그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끌고 나와야 돼.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단련을 많이 사실 진료실에서도 연습을 시키는데 그 상황을 떠올려 보게 하죠. 그 사람이 상처 주는 말을 한 걸 떠올리면 기분이 확 나빠지고 감정이 상하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이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아 역시 진짜 재수 없구나 저 인간 이런 걸 속으로 말해본다든지 아니면은 더 이렇게 내가 유머러스하게 받아친다든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 그냥 모른 채 하고 늘 하는 소리니까 하면서 모른 채 하고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심호흡을 좀 해보고 세상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지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안하는 방법을 자꾸 만들어 보게 해요. 그래서 그걸 떠올리게 하면서 계속 그걸 반복해서 연습해서 단련을 하면 실제 그 상황에서도 그 방법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별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로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자제하는 게 있어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정말 많은 분이 힘들어하는 건데 남한테 굉장히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참 많아요. 근데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면 내 것을 자꾸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내 것이 별로 없는 데다가 난 나름 내줬는데 상대는 계속 요구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죠.
근데 왜 그거를 내가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지, 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지 잘 살펴봐요.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남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해도 그거는 그 사람에게 순간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아주 소중한 인물도 아니에요. 잘 보면. 나에게 상처를 자꾸 주는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인물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까지 계속 그 관계에서도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것. 그냥 그 관계는 특히 회사라면 일에서 맞는 관계는 일로 끝내고 나한테 소중한 사람은 내가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까지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닌가. 만약 그런 마음이 나한테 있다면 그런 마음은 빨리 내려놓고 이건 일관계에서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정리하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네, 이것으로 이번 공부 정리하겠습니다. 가족의 문제 한번 살펴보시고 건강한 가족으로의 치유와 회복 관련해서 여러분이 특히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5월 가정의 달이죠. 특히 우리가 가족의 문제, 치유와 회복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에 보면 두 편의 영화 포스터가 나오는데요.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또 이 두 영화가 아니더라도 가족 문제를 다룬 영화가 있다면 한번 감상해 보고 여러분의 그 1번과 2번과 같은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거는 숙제는 아니니까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부담감 안 가지셔도 됩니다. 자, 형성평가 풀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가족의 문제는 무엇인가? 신체적 손상과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고를 당하거나 목격한 뒤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으로 당시의 충격적인 기억으로 공포감이나 불안이 지속되는 심리적 문제. 자, 이와 같은 가족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정답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이것으로 이번 수업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단원이 바뀌어요. 3단원 자원관리와 자립에서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학습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